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W 선솜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2년 3개월 만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미국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됐기 때문일 테고요. 또 호주의 달러와 약세가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국내 증시 자연스럽게 기업 실적 발표로 시선이 향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도 종목별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도 지금부터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013-3366-8288 번호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머니W의 전문가들과 함께 승리의 신호를 함께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출발할게요. 네, 오늘 저녁을 알찬 정보로 책임져 주실 분이죠. 유비 양우석 전문가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시장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미국 증시가 연이틀 조정을 좀 받았고요. 네. 우리 증시도 그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데요. 사실 내용으로 따져봤을 때 크게 나쁜 것은 아니죠.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밀린 것도 또한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시각 미국 나스닥 선물은 58포인트나 급등을 하고 있어서 네.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조차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다고는 하더라도 현재 우리 시장 내에서의 약간의 이상 징후가 발견이 좀 되죠. 네. 일단 환율 얘기가 나왔고요. 네. 사실 뭐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이 반드시 나쁘진 않습니다. 수출에 도움이 되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물론 그 환율이 이상급 등락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만은 4원 30전 정도 올라간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변동폭이라고 생각이 돼서 크게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문제가 좀 될 만한 것은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 무려 12,000계약이나 대규모 물량을 출했습니다.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 네. 정도의 규모는 작년 5월 달에 15,000계약을 당시 추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처음입니다. 이래서 우리 증시가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흔들린 바 있고요. 결국 코스피는 마이너스권을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나왔다는 건데요. 네. 작년 5월 말에 그런 정도 대규모 물량이 쏟아져 나왔을 때 우리 증시 당시 코스피 지수 2,450포인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현재 내림세를 면치 못하면서 연말 2,000포인트까지 깨진 적이 있었거든요. 약간 불편한 기억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그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이 당시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날 5월 30일 날 4,600억을 순매도를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선물과는 다르게 현물 쪽에서는 1,500억 원 정도 순매수였거든요. 수급상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고 네. 전반적인 상황을 견적해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선물 쪽의 매도는 환율과 관련돼서 일부 해지 물량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다음 주 목요일 날이 옵션 만기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일부 관련된 매물들이 나온 것으로 즉 단기적으로 대응했을 뿐이고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견조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도 분위기가 좋았다고 또 볼 수는 있지만 외국인의 대규모로 또 순매도한 점이 눈에 띄는 하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화요일 장은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할까요? 일단 미국 증시 중요하죠. 지금 미국 증시는 연이틀 조정은 받긴 받았지만 그 받은 폭이 크지 않고요. 네. 전반적인 분위기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 특히 그 금리와 관련된 후속 반응이 중요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다음 주 중에 미국 경제와 관련돼서 큰 이벤트가 있죠. 중국의 류허 부총리가 워싱턴을 방문을 해서 고위급 회담,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도달한 상태인데요.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우호적 분위기가 즉 현재 이번으로 해서 올 말경에 결국 협상이 타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네. 적어도 그것을 통해서 한 번은 미국 시장도 또 중국 시장도 또 그와 연관된 한국 증시도 급등할 소지가 조금은 있습니다.
물론 그에 걸맞는 특히 중국의 경제 지표가 중요한데요. 네. 다음 주보다는 다다음 주에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무역도 있고요. 수출이죠. 수출 증가율, 그리고 또 산업 생산 등이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 그런 것과 잘 연관돼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에는 최근까지 우리 시장 성격과는 전혀 다른 네. 지수와 연관된 경기 민감주들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음을 어느 정도 지금 감안을 하면서 시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 즉 해외 시장을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리와 함께 다음 주 화요일장 정리까지 간략하게 해봤고요. 그럼 유비 양우석 전문가의 알짜배기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비 양우석 전문가와 함께 물가와 증시의 상관관계, 그리고 유가와 LG화학 실적의 상관관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FOMC 회의에서요,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일축하는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일각에선 저물가를 이유로 금리 인하를 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시선이 또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로 인해서 미국 증시 갑자기 조정받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그에 대한 총평 먼저 부탁드립니다. 물가 하면 좀 딱딱한 주제죠. 네. 그래서 저도 이 주제를 놓고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는데요. 조금 딱딱해도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과 연준 의장 간의 약간 의견 차이, 네. 이 차이의 한 가운데에는 물가가 있죠. 물가.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물가가 매우 낮음으로 금리를 추가로 더 인하를 해야 된다. 네. 1%포인트를 인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나가서 그동안 멈춰놨던 양적 완화를 재개해야 된다는 말까지 하고 있어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지금 미국 경제가 좋기도 하지만 마치 로켓처럼 용솟음 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투깃을 했단 말이죠. 네. 이것에 대한 반응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정도로 물가가 구조적으로 낮지 않고 또 현재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조만간에 미국 경제가 탄탄한 만큼 물가는 2%대 목표 물가입니다. 그 네. 정도까지 이제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금리를 다시 인하할 정도로까지 급하지 않다는 것이죠. 네. 결국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장면이다 하는 건데요. 그와 관련돼서는 크게 실망할 필요까지 더 나가서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제롬 파월 의장 좀 화면에 보이시는 분이죠. 네. 이 양반은 그 전에 제니 옐런이나 그린스펀이나 또는 버냉키 이런 분들과는 달리 경제학자 출신이 아닙니다. 재계 네. 출신이고요. 그 전부터 현재 연준 이사로 있을 때부터 이분은 계속해서 굉장히 그 중에서도 가장 시장 친화적인 비둘기파론을 주창을 했던 당사자입니다. 네. 따라서 기본적인 마인드는 현재 미국 경제가 크게 나쁘지 않고 네. 또 현재 상황에 따라서는 금리 인하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 상태, 특히 미국 증시가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석학들이 주장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미국 경제, 특히 증시가 좀 너무 과열된 것이 아니냐. 버블론도 나오고 있거든요. 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듯 그런 식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 그 부담은 또 가중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네. 따라서 속도 조절 차원에서 또 경계론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지금 금리를 금년에는 네. 인하하지 않고요. 꼭 필요한 경우 한 상당히 중요한 위급한 상황일 때에만 그 카드를 내놓는 정도로
그 수위를 낮춘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네, 현재 미국의 경제가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불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물가가 낮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걸 체감을 잘 못하겠거든요. 물가가 낮은 건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우리 생활을 할 때는 물가가 낮은 게 좋죠. 그런데 저도 그래요. 주변에 가만히 보면 빵값도 올라가고요. 우유값, 쌀값, 최근에는 소주값도 올라간다고 그래요. 최근에 하이티즐로라고 하는 종목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도 그 제품가 인상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식료품 값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해서 우리가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는 결코 그렇게 낮지가 않죠. 상당히 높은 곳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물가는 이렇게 식료품만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산품도 따지거든요. 최근 그 공산품, 공업 제품들의 물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TV 같은 거지. 가전 제품들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물가를 소비자 물가를 측정을 하면 계속 낮게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정도가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번 지난 4월에 0.6%. 네. 벌써 4개월째 연속해서 1% 이하, 0%대에 머무르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은 지금 현재 저물가가 구조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전반적인 시장 경제학자들의 그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매우 구조적으로 물가가 저물가로 가고 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부분은 좀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생산, 유통, 그리고 소비 측면에서 3개 측면 다 봐야 된다는 것이죠. 생산 측에서 보면 공장 자동화 또는 AI 등 인공지능을 통해서 생산성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농업혁명도 좀 있죠. 활발하게. 요새 닭을 키우는 데가 양계장 맞죠? 양계장이라고 안 그래요. 닭공장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다량하게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현재 생산적인 혁명이 상당폭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한 부분이고요. 또 한 부분은 유통 부분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직구를 하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생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연결되는데 뭐 적어도 5단계, 10단계까지 거쳤단 말이죠. 지금은 한두 단계 정도면 다 끝나거든요. 유통혁명입니다. 그런 측면. 또 마지막으로 인구 고령화. 인구가 고령화되면 일본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듯이 현재 소비가 상당히 위축이 됩니다. 해서 구조적으로 금리가 저물가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물가 적당히 낮은 것은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0%대 지나치게 물가가 낮으면 전반적인 경기 활력이 떨어지죠.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소지가 좀 있고 해서 결국에는 우리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도 일본식으로 국채 매입 방식, 즉 현재 양적 완화입니다. 우리나라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것을 못한다고 한다면 다소 부동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금리를 미국과는 달리 금년 중에 어느 때 인하를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겠는데요. 금리가 인하된다면 증시에는 호재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가가 지나치게 낮아질 경우 경제 활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유가와 LG화학의 실적,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화학 실적을 보고자 하는 이유부터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실적이 발표가 될 때 삼성전자 당연히 먼저 보지만 그다음 보는 종목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사업 구조를 보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석유화학도 있고요. 정보 소재, IT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전지 잘 알려져 있죠. 2차 전지도 있고요. 비료도 있어요. 비료도 있고요. 또 제약도 있습니다. 주요 부분이 5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LG화학의 실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와 연동된 주변
업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데 네. 상당히 도움이 되거나 그 반대로 업황이 좋으면 LG화학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감을 잡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LG화학을 꼭 본다는 건데요. LG화학의 지난 실적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또 한 가지 참. 네. LG화학은 경기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경기 사업 구조 민감주군요. 자체가 네. 경기 민감주의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또 한 가지는 LG화학은 중국과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중국 경기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풀려나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LG화학에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여기서 네.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유가가 올라가고요. 그런 상태에서 정제 마진이 올라가는 것은 지금은 약간 달라졌지만 어느 정도 도식적으로 우리가 예상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와 관련돼서 석유화학 제품들, 에틸렌, 프로필러 같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제품과 원재료 간의 차이, 네. 현재 마진입니다. 마진이 좋아진다. 이런 건데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석유화학 제품의 마진이 좋아졌을 때 가장 그것을 민감하게 그것을 반영하는 종목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LG화학은 후순입니다. 안정적이긴 하지만 LG화학은 다른 한주 순수 종합 석유화학 업체와는 달리 다른 네. 사업과 같이 엮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영 민감도가 약간 떨어집니다.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그런 종목은 현재 지금 롯데케미칼, 대한이오가 있는데 대한이오가 1순위고요. 네. 대한이오 1순위, 2순위가 롯데케미칼, 그리고 3순위가 LG화학 내지 지금 한화케미칼인데요. 한화케미칼은 건설 경기, PVC가 주력이거든요. PVC. 그래서 건설 경기와 관련되어 있고 중국 경기, 특히 태양광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연관시켜서 보시면 그 서로 관계를 보면서 그 투자 수위를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 LG화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고 또 중국 경기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함께 또 읽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LG화학 1분기 실적은 어땠을까요? 매출은 약간 줄었고요. 사실은 뭐 여기 매출까지 얘기를 하면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큰 변화 없으니까 매출은 생략하고요. 일단 영업이익만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습니다. 네. 그렇게 탄탄한 캐시카우가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LG화학조차도 지난 분기에 뭐 중국발 악재를 면치를 못했습니다. 영업이익이 2,750억 나왔어요. 이건 작년 실적 대비 거의 마이너스 60% 정도, 57.7%. 네. 3분의 1 토막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큰 폭으로 반토막 이하로 크게 격감을 했다는 건데요. 네. 오늘 롯데케미칼도 실적 발표가 있었네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선방했습니다. 반토막 정도가 아니라 3분의 1 토막 될 것으로 봤던 건데 네. 시장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조금 낮게는 나왔다는 건데 하지만 전체적으로 석유화학 분야의 실적은 처참했을 정도로 어닝 쇼크 정도로 나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부문별로 실적을 잠깐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네. 전부 다 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일단 석유화학 부분인데 3,990억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석유화학 부분. 전체 영업이익보다 석유화학 부분 한 부분인 석유화학 부분의 영업이익이 더 크게 나왔다는 얘기는 다른 부분이 적자를 봤다는 얘기가 되죠. 3,990억인데 하지만 그래도 작년 이 부분 실적 대비 37.7% 역시 격감을 했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시청자 여러분들 또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2차 전지 분야죠. 작년에 이쪽 부분이 흑자로 반전이 돼서 이제부터는 아주 탄탄하게 실적을 낼 수 있겠거니라고 기대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난 분기에는 적자가 상당히 컸습니다. 적자 전환이 됐는데 1,480억 원이나 적자를 봤다는 것이고요. 아마 전기차와 관련된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을 갖고 계시거나 또는 현재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최근 그들 종목들의 맥을 못 치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1,480억 적자를 봤다고 치지만
그중 1,200억 원 정도는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서 적립해둔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면 적자폭은 아주 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기타 부분, 사실은 석유화학 부분 2차 전지 분야의 매출 비중을 보면 거의 85%가 나머지 15%가 이제 기타 부분인데요. 소재 부분과 제약 부분, 비료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합계 약 15%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 나오긴 나와도 상당히 그 기여도가 떨어지는 수준, 한 5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성장 잠재력의 각 부분에 뭐 제약 부분, 소재 부분에 있긴 해도 아직 이게 기여하는 그런 정도는 좀 미약한 그런 수준이라는 정도로 일단 LG화학의 실적 상황을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LG화학, 석유화학 부문이요. 전년 대비해서 37.3% 격감했습니다. 중국의 영향이 크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LG화학 1분기 실적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도 또 간략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투자할 때 상당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편적으로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주식을 배울 때 그때도 그런 얘기를 이제 먹었습니다만은 유가 상승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산업, 특히 정제 분야 하고요. 그리고 정제 분야에 한 달에 더 건너서 현재 지금 나프타를 분해하면 에틸렌 프로필렌이 생기는 석유화학 부분이 있거든요. 이 석유화학 부분의 마진이 비례적으로 거의 큰 시차 없이 증가한다. 그래서 유가 상승은 그들 종목한테는 호재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익혔단 말이죠. 최근 들어서는 그런 도식이 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을 할 때 마진이 올라가지는 정제 마진도 석유화학 제품의 스프레드, 마진 스프레드라고 그래요. 그쪽에서는요. 스프레드도 좋아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유가가 올라간 것이 수요가 좋아져서 올라간 것이 아닌 리비아 사태나 뭐 기타 뭐 이란도 있죠. 지정학적인 문제 때문에 공급 차질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간 것이니까 오히려 원료 부담만, 원재료 부담만 되고 실제 중국 경기가 그 정도로까지 좋은 상태가 아니다. 미국도 좋다고 하지만은 아주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요 기반이 아주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료값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마진이 유가 따라서 좋아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건데,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당장 정제 마진이 좋아질 거고요. 또 석유화학 제품 마진도 좋아질 것인데 아마도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 종목들이 부각될 소지가 높다는 건데,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주,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정도에 중국과 관련된 경제 지표나 또는 현재 무역 협상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그런 기대감이 이들 종목의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높으니까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똑같이 양부분 정제나 석유화학 제품 스프레드와 관련돼서 똑같이 이제 본다 했을 때 같은 그 타이밍에서 본다 했을 때 먼저 움직이는 것은 정제 쪽에 먼저 움직입니다. 정제 쪽이 만약에 움직인다면 석유화학 제품의 마진이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관점으로 그들 종목을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2차 전지가 다소 사실은 2차 전지 분야는 LG화학 기준으로 봤을 때 투자한 지 벌써 10년 넘었습니다. 10년 내내 계속 적자를 보다가 작년에서 비로소 규모의 경제가 살려지면서 BEP, 블랙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원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던 것인데 갑작스럽게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화재 문제, 또 한 가지는 전기차 각국, 미국도 또 중국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악재가 되면서 실적이 부진했다는 건데요. 이례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관련된 어떤 모멘텀도 비슷한 시점에서 살아날 소지가 높다는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LG화학 1분기 실적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알짜배기 강의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종목 상담 순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 주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럼 먼저 어떤 종목 선택할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 보실까요?
오늘도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많은 분들이 바로 종목 고민 보내주셨는데요. 이분 꼭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1분 만에 문자를 주신 분이 계신데요. 이분께서는 TK케미칼 종목이 고민이시라고 합니다. 매수가가 2,900원이고요. 비중 30%라고 합니다. 수익 구간도 있었는데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서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오늘 마감 종가 2,720원입니다. 전문가님 진단 부탁드려요. 네, TK케미칼은 사실 케미칼 업종이 앞에서도 대충 그 LG화학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LG화학조차도 그 사업 내용을 파악하고 실질적 동향을 파악하고 그리고 또 매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 하위 다운스트림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쪽은 더 어렵죠. TK케미칼은 지금 여기 그 기업 내용에 보면 알 수 있듯이 화학 섬유 쪽입니다. 네. 아무래도 전방 산업이 의류 쪽이죠. 의류 분야가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향후 전망 등은 썩 밝은 편은 아닌데요. 네. 다만 이제 원재료 가격 및 기타 제품 가격의 어떤 동향, 계절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나빠지고가 계절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높죠. 네. 그와 관련돼서 현재 주가는 현재 큰 무리는 없는 주가인데요. 지금 앞에서 거래 나온 게 뭔가 재료가 있었던 듯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 나오는 것은 현재 특히 이러한 전통적인 산업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나고 주가 급등락하는 경우는 재료가 있지 않고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어떤 특정 재료에 의해서 움직인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 어떤 펀더멘탈보다는 재료에 의한 것이니까 결국 시장의 분위기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날 바로 음봉이 나왔거든요. 단반성 재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상승한 폭을 모두 상실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면 차트상으로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랬을 때 하락폭의 절반 정도 이상은 반등이 조만간에 시장 상황에 따라 약간 달라지겠지만 나올 소지가 높아서 3,000원 내지 3,200원 정도 그 수준까지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정도 기술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TK케미칼 같은 경우는요. 3,000원에서 3,200원 정도까지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시점에도 많은 분들 문자 주셨는데 가장 최근에 온 문자 한번 볼게요. CMG 제약 보내주신 분이 계시네요. 5,6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50%입니다. 네, CMG 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전일과 동일하게 5,12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손실을 조금 보고 계신데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CMG 제약은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업체는 아니죠. 다만 이 업체가 지금 일단 차 바이오텍 산하에 있는 그런 업체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 업체가 한때 셀트리온 제약 있죠. 거기에서 피인수된다는 얘기까지 좀 있어서 사실은 이 종목은 상당히 지명도가 높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현재 주가 대비 실적 대비 현재 주가는 어쨌든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약과도 약간 거리가 있는 종목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종목은 철저하게 시장 앞서 얘기했던 종목과 비슷하게 시장의 재료나 또는 현재 분위기, 이 분위기 거기에 따라서 단기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다행스럽게도 전반적인 주가의 흐름은 비교적 우상향 쪽으로 자리를 잡은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만 오늘 약간 높게 시작을 해서 음봉에 나온 것은 기술적으로는 좀 부담이 됩니다. 전고점에 있는 그런 정도 가격 수준에서 거래를 싫고 음봉이 나왔거든요. 지금 약간 무거워집니다. 해서 단기 탄력성은 좀 떨어질 소지가 높다는 건데 워낙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기본적으로 깔리는 종목이라서 다시 한번 탄력에 나갈 소지가 높아서 적당한 때가 아니면 미리 선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탄력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사실 현재 그와 관련된 재료가 현실화될 소지는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장대 양분 정도 하나, 주가로 본다면 6천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현재 그 매도를 해서 이익 실현을 하시고 나올 필요가 있고요. 네. 만약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4,700~800원 정도 수준이 손절 네. 기준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정해놓고 보시는 것이 네. 어떨까 싶습니다. 네, 4,700원에서 8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아보시고요. 6,000원까지 꼭 수익 보셔서 매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여러분의 종목 고민 상담 진행해 드리고요. 자, 유비 양우석 전문가가 또 오늘 종목을 하나 더 들고 와 주셨다고 합니다. 유비 양우석 전문가가 준비해 주신 오늘의 종목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 들고 와 주셨을까요? 네, 포스코 케미칼인데요. 네. 포스코 케미칼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죠. 차트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양새가 지금 대략 한 5만 5천 원 정도, 5만 원, 6만 원 정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다중 눌림목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이 모습은 차트를 좀 즐겨보시는 분들은 좋은 모습이라고 이제 인정을 하실 걸로 믿고요. 중요한 것은 내용이 되겠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2차 전지주들이 몇 가지 악재 때문에 거의 6개월 동안 맥을 추지 못한 채 오히려 떨어지기 바빴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그 부분, 악재, 실적 부진이나 ESS 화재나 그런 전기차 보조금 축소나 중단 이런 악재들은 이미 다 알려져 있어 주가에 선반영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5월 달에 삼성 SDI나 LG화학과 관련돼서 특히 중국에 지금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지금 전기차 차종을 선정을 하는데 네. 그 후보 그 전기차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 SDI나 LG화학의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지명이 되면 네. 큰 호재가 되죠. 3년간 거기에 물 먹어서 그동안 맥을 못 쳤거든요. 만약에 그 호재까지 나와주기만 한다면 해당 LG화학이나 또는 현재 삼성 SDI만 네. 호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전기차 전체에 대한 호재가 될 소지가 높고 네. 그와 관련된 선도주인 포스코 케미칼도 그와 관련돼서 해당 테마를 이끌어갈, 선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따라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한 7만 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손절 기준가는 좀 워낙 우량한 종목입니다. 포스코에서 전략적으로 차기 포스코 그룹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핵심적으로 밀어주는 상태거든요. 따라서 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참 밑에다가 48,000원 정도 48,000원이요. 그런 정도 밑에 깔아놓고 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오늘 추천해 주셨는데요.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48,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비 양우석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 그리고 앞서서 알찬 강의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위치한 뉴욕의 현지 시간 현재 오전 9시 34분 46초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이 미국에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요. 정말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인데요. 비농업 고용지수는 농축산업을 제외한 전월 고용 인구수 변화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뛰어오르면서 26만 3천 명이 증가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금리 변동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를 제시할 때마다 고용 현황을 제시했었는데요. 자, 오늘 이러한 고용 지표 나타나게 되면서 어떠한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장 출발 분위기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뉴욕 3대 지수 보시다시피 모두 빨간불 켜지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가 0.59%, 그리고 다우산업은 0.61%, 나스닥 100 지수는 0.77% 모두 플러스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오늘 또 장이 시작하기 전에 실업률도 공개가 됐는데요. 미국의 4월 실업률, 열가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탄탄한 고용시장 다시 한번 미국은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의 최대 은행이죠. HSBC의 실적도 공개가 됐는데 월가의 예상치를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자, 오늘 고용지표를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잘 챙겨가시면서 오늘 미국장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우리나라는 휴장을 하지만 미국장은 열려 있습니다. 성공 투자에 대한 길도 열려 있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투자 꼭 승리하실 수 있도록 저희 머니W가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증시와 외국인을 연결하는 MSCI 한국지수 이 시각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22.13%로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0.49% 빠지면서 61달러 12센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보시겠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와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0.02% 빠지면서 9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달러원 환율은 0.11% 오르면서 1,167원 50전에서 거래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살펴보실 종목은요, 바로 익스피디아입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인데요. 사실 작년 3월에 익스피디아에서 익스피디아 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자, 여행 관련된 호텔, 항공권 등의 온라인 예약과 결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 플랫폼인데요. 자, 파이퍼 제프레이에서는 익스피디아 그룹의 매출과 수익이 혼조된 결과를 보임에 따라서 목표가를 165달러에서 160달러로 하향 조정했고요. 목표가는 낮췄지만 향후 분기에서 익스피디아 그룹의 자회사인 벌보가 활력을 되찾는다면 2020년까지 강력하고도 또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면서 비중 확대 유지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바로 아틀라스 항공입니다. 자, 미국의 화물 항공사인데요. 북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중동으로 정기 카고편을 운항 중에 있습니다. 자, 1분기 실적 사실 나쁘지는 않았는데 임페리얼 캐피탈에서는 보수적인 평가를 내릴 때다라고 밝히면서 목표가를 79달러에서 65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매력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면서 아웃퍼폼을 유지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재 오전 9시 38분 지나고 있는 뉴욕 시간이었고요.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해외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그 외 글로벌 주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498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건당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징스타 관심주 실시간 상황 브리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성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라이징스타와 함께라면 해외 투자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랩 연구원들이 제시한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들 이 시각 어떠한 움직임 보이고 있을까요?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이현석 연구원이 제시한 어제 제시해 주셨던 NXPI 종목입니다. 현재 1.48% 빠지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이가람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쿰의 성장세가 좀 돋보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고점 부근까지 와 있는데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어제장에서는 4달러 25센트까지 터치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잠시 후에 더 깊숙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배 연구원이 제시해 주신 포드모터 보겠습니다. 현재 0.48% 오르면서 10달러 39센트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고프로도 어제 이어서 0.44% 오르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 스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해외 투자에 도움될 정보들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랩 이가람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동안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또 진행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지금 지금 증시 상황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조정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계속 네.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개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종목을 한번 리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쿰이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기업용 비디오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회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자꾸 왜 이렇게 중소형주에 집중하냐면 대형주는 지수와 연관이 많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상승에 아무래도 좀 탄력이 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개별주 성향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중소형주에 집중하고 있는데 네. 이 종목 차트를 보여드리게 되면요. 소개 이후로 최대 지금 52%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을 굉장히 잘 골라낸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게 무려 6거래 만에 나타난 상승세예요. 이렇게 6거래 만에 52%의 수익률을 누구나 낼 수 있는 증시의 상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미국 증시 역시 개별주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해보죠. 네, 다음 종목은 그룹폰입니다. 이 그룹폰은 제가 세계 최대의 소셜 커머스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어요. 근데 실적 발표가 지난 수요일 날 있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여드리면 1분기 총수익이 3억 600만 달러가 나타났어요. 굉장히 좋게 나온 것 같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지만 영업 손실이 4,120만 달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적 부진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주가가 빠질 뻔 했는데 네. 시장의 가이던스보다는 좋게 나온 거예요. 이게 떨어진 부진인 건데 네. 생각보다 덜 나빴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네. 거는 이제는 어떤 게 있냐면 다음 분기에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겠냐. 네.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작년부터 이제 그룹폰 플러스라는 거를 내놓고 지금 시행 중에 있어요. 이게 네. 어떤 거냐면 앵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T1이나 위메프 이런 거 많이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요즘도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바우처를 우리가 네. 구매를 할인된 금액으로 바우처를 사서 그거를 모바일로 저장해놓고 가지고 가든지 옛날에는 프린트를 해가지고 가지고 갔어야지만 할인을 받을 수 있었죠. 네. 근데 이것도 그룹 똑같아요. 그룹폰도 바우처를 구매를 해서 네. 사용을 하는 건데 이 그룹폰 플러스는 원래 정상 가격 그대로 네. 결제를 합니다. 결제를 하거나 안 그러면은 내 계정에다가 네. 카드를 등록을 해놔요. 그 상태로 내가 사용하고 싶은 매장에 찾아가서 네. 원래 금액을 결제를 합니다. 결제를 하는데 현금으로 캐시백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할인된 금액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점포에 가서 결제는 하는데 네. 내 계좌로 현금 캐시백이 들어온다는 그런 심리적인 이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게 캐시백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캐시백 해봐야 1%, 정말 많아봐야 5%이잖아요. 이 그룹 플러스 같은 경우는 바우처 할인율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캐시백인데 불구하고 할인율이 40%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그룹폰 플러스가 되겠는데 네. 이렇게 실적 개선에 대한 의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 회사에서 경영진들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 직원들도 똘똘 뭉쳐서 네. 이 그룹폰을 살려보자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재무총관리자의 인터뷰를 보더라도 앞으로 재무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기도 시장 예상치보다 분명히 높게 나왔지만 안 좋게 나왔어요. 하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덜 나빴다라는 네. 거는 다음 분기부터는 좀 좋아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를 저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바로 역시나 또 상승세가 나타났다가 조금 네. 눌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통해서 가격 전략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실적 발표 이후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양봉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또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가부터 3달러 55달러를 기준으로 잡고 매수를 보시게 되면요. 네. 뭐 목표가는 3달러 95센트를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달러 20센트 이렇게 매매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룹폰 같은 경우에는요. 목표가 3달러 95센트, 손절가 3달러 20센트로 또 설정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다음 종목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어떤 종목도 리뷰해 주실 건가요? 예, 제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좋은 확실한 방법이 생활 속에서 얻는 아이디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바로 지와 관련되어 있는 방역 관련주였죠. 네. 세네스테크가 되겠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출산 제어를 통해서 동물의 해충 집단 관리를 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는 기업이 되겠는데 네. 최근에 이슈를 보게 되면요. 캘리포니아에서 항응고 쥐약에 대한 상용 금지 법안을 이제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극물에 대한 금지를 하는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약간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네. 이 독극성 쥐약으로 인해서 반려견, 반려묘들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생태계에 대한 혼란이 좀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정확하게 쥐만 잡을 수 있는 이 세네스테크의 콘트라패스트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여기에는 제가 준비 따로 안 했지만 가장 어저께 나온 바로 직전의 뉴스를 보게 되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콘트라패스트를 사용하겠다라는 것도 뉴스가 나왔어요. 그렇다는 거는 계속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앞으로 실적이 네.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이 판매가 되고 있고 내가 이거를 쓰겠다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G 관련 주만 보더라도 중계기가 설치가 많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5G가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그쵸. 상승이 나타났거든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5G만 5G만 아닐 뿐이지 미국에서는 지금 이 G가 굉장히 중요한 사태이기 때문에 이 G와 관련된 게 중계기가 똑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판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라는 네. 거는 그만큼 계속적으로 주가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건데 차트를 제가 바로 보여드리게 되면요. 네. 소개 이후에 26%의 상승이 나타났어요. 오. 그래서 이게 목표가를 제가 1달러 90센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요 제가 전이 종가로는 지금 1달러 77센트에 맞췄는데 지금 현재가가 1달러 82센트 넘어갔어요. 1달러 9센트까지 이제 8센트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럼 목표가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 가격 전략은 따로 없이 이제는 목표가 1.9달러까지 유지를 하시면서 네. 1달러 9센트가 오면 이제 차익 실현을 보시는 굉장히 좋은 수익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네스테크 같은 경우는요. 목표가 그대로 유지해서요. 1달러 90센트 한번 유지해서 꼭 설정해서 또 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가람 연구원님의 종목 리뷰 들어봤는데요. 쿰, 그룹폰 그리고 세네스테크까지 살펴봤습니다. 좋은 흐름 모두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도 해외 시장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꼭 높은 수익률도 거둬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은 대체 휴무입니다. 가족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오늘과 같은 시각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와 해외 관심주 궁금하신 분들은 머니더블유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